상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화제가 되었을까요? 이 종목은 대체 왜? 첫 번째 종목 HLB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다음 달에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에는 또 기업 설명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죠.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1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HLB 47,600원 선 현재 진행되면서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몇몇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격대 47,6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CJ그룹주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뉴스가 나온 것 중에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류 반입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출렁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흠집이 나던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관련주들 보이기도 합니다. CJ ENM, CJ 헬로 등 정도만 1에서 2%대의 하락권에 놓여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이트질로 볼게요. 메가 히트 상품 테라 정말 인기가 좋으네요. 이제 2억 병 판매 돌파해버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맥주병을 가로로 뉘어서 쭉 연결을 해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이트질로 8% 가까운 강세로 오늘 또 진행이 되는데요. 23,750원이고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볼게요. 장중한 때 6% 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여놔서 3%대 강세, 이 정도 구간도 신고가입니다. 결제 서비스 기반의 금융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로 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더 붙을 것이라며 몇몇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곤 했는데요. 15만 1,00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최근 들어서 이 포털 사이트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급도 말입니다. 자, 확인하고 또 가겠습니다. 교육주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건 간에 상관없이 대통령 입에서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들썩이는 교육 관련주인 거죠. 교육부에서는 내부 논의하고 있다라고 현재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메가MD가 상한가, 메가스터디 22%. 어떻게 볼까요? 대응 전략 챙겨볼게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나란히 보겠습니다. 배터리 소송이 재점화가 된 가운데 LG화학의 주가는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소송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또 ESS 화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정말 강하죠. RFHRC가 15% 급등, KMW 8% 급등,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6%씩 강세. 새롭게 나온 이슈는 글로벌 고객사들 다변하면서 장비 수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5G 이제 보급형 폰도 곧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뿐입니다. 어쨌건 시장의 관심은 여기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따라붙을까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화제가 됐던 교육주들 좀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또 화제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가 들썩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하나의 테마일 뿐일까요? 일단은 테마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오늘 하루로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테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대학 입학 전형 제도 관련돼서 재검토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메가MD 그리고 메가스터디 등이 이제 사실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수시가 지금 많은 부분 확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랬던 부분이 좀 정시 쪽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개편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4일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면 3일째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하고 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무언가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 변동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뭐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22%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네. 뭐 사실 부담스러운 건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교육주 관련돼서 한동안 사실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신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하루짜리의 테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지금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대입과 관련되지 않아도 뭐 유아 교육, 그렇죠. 뭐 뭐 아이스크림 초중 뭐 교육 네. 이런 관련이 깊은 종목들도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 확실히 지금 거의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 뭐 판단은 어떻게 그거는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를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정말 강한 걸 사느냐 아니면 후발주자라서 가격 부담이 좀 덜한 걸 사느냐 해서 키 맞추기를 기다려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실 텐데 네. 저는 강한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메가임디는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뭐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된다라면 네, 네. 메가스터디가 뭐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더욱더 강한 종목군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정말 메가스터디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그 후발주자로 따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하락폭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역시나 시장이 더욱더 강한 종목군 위주,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주시는 거네요. 다만 이 손절폭은 짧게 그리고 그렇죠. 윗선도 매매로서의 이제 트레이딩 접근 관점. 때문에 네네. 예, 아무래도 손절폭 자체를 아예 설정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손절폭은 적어도 2에서 3% 내외 쪽으로 이 손절폭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는 의견도 말씀드려봅니다. 교육주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돼서 또 살펴봤고요. 5G 관련주들은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오늘 왕년에 제약 바이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 5, 6배 올라간 건 뭐 기본인 것 같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사이에 이미 또 지금 또 오늘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종목 군 자체가 계속 망설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단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뭐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KMW가 워낙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로미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 원을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군이 사실 무너지지 않는 한은 5G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RF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이솔루션이 강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하나하나마다 다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이 정말 강하게 갔다가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정말 강하게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들쭉날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추격 매수 중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도 분명 괜찮은 종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서 조금 더 미리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개 종목은 조금 깊이 하셔야 될 만한 5G 종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대한강통신이 조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사실 뭐 루머
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움직이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 자체는 키워나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뭐 예전부터 워낙 이 말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었고 네. 그리고 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몇몇 종목군에서는 사실 많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외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잡음이 있었던 쪽으로는 굳이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아무래도 잡음이 생각이시죠? 있었던 만큼 네.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 잡음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거 사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사실 지금 잘 움직이는 종목들 KMW라든지 아니면 뭐 RF라든지 아니면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별다른 잡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그런 종목군들이 왜 더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네, 좋아요. 좋아요하고 네, 핫팩은 어떤 걸로 꼽아주시겠어요? 일단은 많이 뽑은 종목들보다는요. 다음 종목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서진 시스템도 한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진 시스템 참고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 눈여겨 한번 보죠. 다음은 배터리 쪽 가겠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꾸만 이제 싸운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요. ESS 화재 또 불났다. 뭐 이런 악재들이 이제 하나하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맞아요. 네.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일주일 전부터였나요? 살짝씩 꺾이기 시작을 하더니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미국에 소송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미국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된다라면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둘 중에 한 회사는 사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소송이 단기간에 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지금 나오는 이슈 자체가 상당히 조금 중립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ESS 화재 관련해서 아침에 큰 폭의 하락을 좀 경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급을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 바라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는 5G 관련주 갈까요? 네. 서진 시스템 네.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마쳤는데요. 한 달의 첫 시작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5G 관련주들 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급등세 나오면서 지수 역시 종가 형성할 때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9월 한 달간 또 이번 주에 어떤 소식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일부터 상대국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단 당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계속해서 협상의 끈 놓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발표하는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이란 미국의 경기 현황을 다루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기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드러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오늘 출발에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약보합권에서 양지수 모두 출발을 했는데요. 모두 이 급등세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1970선 다시금 내주면서 1969.19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가 형성할 때까지 고가가 계속해서 높아졌는데요. 코스닥 1.52%까지 지수 끌어올려내면서 전거래일과 비교해도 9포인트나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620선 조금 못 미치면서 619.80포인트를 종가로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볼 텐데요. 5종목 보시면 일단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디램 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이 멈추기는 했는데 국내 반도체 수출 부진을 했고요. 내년까지 업황이 힘들 것이다라는 부진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비상 경영 체제까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도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0.4% 하락하면서 43,8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음봉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0.2% 상승하면서 77,6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모두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노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1.95%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13만 1,0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네이버는 여전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2.3%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려가서 이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사보험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힘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3%까지 급등하면서 45,500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CJENM은 2.05% 빠지면서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룹주 내내 부진한 모습이고요. 15만 7,6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헬렉스미스는 오늘 하루 만에 반락이 됐습니다. 1.04% 빠지면서 18만 1,0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5거래 만에 반갑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0.5% 그러지만 다시 반락되면서 19만 3,7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KMW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8.7%까지 급등하면서 KMW 7만 2,300원까지 주가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주로 영화테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쌍용 자동차를 비롯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주가가 약 3개월 만에 11,000원 선을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영화테크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11,150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대한해운과 페노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해상 운송의 시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지수 BDI가 2011년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원자재 수요도 견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주, 조선주들 모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DI가 상승할 때마다 대한해운과 페노션 주가도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해운은 6.02% 급등하면서 24,6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페노션도 1.5% 상승했습니다. 페노션은 4,935원에 주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라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팩사백 임상 중단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장암과 대장암 등 다양한 면역 억제제와 팩사백을 병용 투여하는 임상 시험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주가는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은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12,0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5G 관련주들 한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고가를 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통신사들이 5G 통신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RFHIC도 오늘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15%까지 급등해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38,500원까지 주가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고요. CS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두 자릿수 상승 기록하면서 3,375원, KMW도 8.7% 급등했고요.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 가까이 상승하면서 7,350원까지 주가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은 기관이 이끌어줬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1,327억 원까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자금이 이탈됐습니다. 1,242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작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들였고요. 기관이 팔아냈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낸 모습이고요. 외국인 394억 원 사들이는 모습, 기관은 94억 원, 개인 동반해서 295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하루 휴장에 들어갑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